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해석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짓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이론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판단하려면은 n값이 클 때 얘가 어떻게 생겼냐, n이 클 때 어떻게 생겼냐, 그것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쵸? 복잡한 식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n이 클 때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요걸로 하면 되겠다. 비슷한 색깔이니까. 원래 이 스트라티지는 제가 핑크색으로 하는데 핑크색 준비 안 해놨네요. 네. 급수의 일반항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근사행동을 봐라. 근사행동. 근사행동 이게 정확하게 제가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asymptotic behavior. asymptotic behavior를 봐라. 그러니까 n 값이 클 때, 즉 n이 클 때 뭐처럼 생겼나, n이 클 때 뭐처럼 생겼는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n 곱하기 루트의 n제곱 더하기 7이에요. n이 엄청 크다고 해봅시다. 무지무지 크면 이 7이 이거는 되게 하찮게 보이겠죠. n값이 엄청 크면. 이건 n이 크면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n제곱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n제곱이랑. 루트 n제곱이 n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정리는 뭐냐? 바로 극한 비교 판정법입니다. 이걸 알아내셨으면 이 극한 비교 판정을 하시면 되죠. an이 양수일 때 시그마 an.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an하고 bn이 둘 다 양수라고 해봅시다. an 나누기 bn이 극한이 l이다. l이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0 이상이라고 합시다. 0 이상. 그러면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만약에 l이 무한대가 아니면, 정발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L은 일단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기호를 쓰죠. 물론 정발산할 때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기호는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an이 이제 bn이랑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하는 거예요. 두 번째, l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은 an은 b에 비견할 만큼 그 정도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기준이 bn이 되는 거예요. bn이 발산하면은 그러면 an이 발산한다. 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l이 0보다 크고 무한대도 아니었다. 어떤 특정한 양의 실수로 수렴했다. 그러면 얘네 둘은 그냥 같은 운명인 겁니다. 하나가 수렴하면은 나머지도 수렴하고, 하나가 발산하면은 나머지도 발산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극한 비교 판정. 보통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금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기 복잡하시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찾은 거는 다 이걸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분의 n 루트 n 제곱 플러스 7분의 1 요거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약분되고요. 루트 n 제곱 더하기 7분의 n 이렇게 되죠. 요거 1이죠. 따라서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플러스 시그마 n 제곱분의 1 요게 수렴하죠. 왜? p는 2인 p급수죠. 그죠? 따라서 수렴한다. 참이다. 기억은 참이다. 기억은 참.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니은. 물론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극한 비교 판정법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게 좀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스마트하게 푸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보다 작아요? 작죠? 분모가 더 크니까. 이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 수렴하면 이거 당연히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푸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용했으면 하는 본질적인 풀이라는 겁니다. 네. 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사인에 루트 n분의 파이. 자, 뭐죠? 부호가 바뀐다. 교대급수 판정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리미트. 일단 사인에 루트 n분의 파이. 사인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n이 클 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n이 충분히 크면 한 2보다만 커도 돼요, 사실. 4. 1, 2, 3, 4일 때만 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지. 충분히 크다는 게 n이 이제 5 이상 되는 거예요. 4 이상도 돼요, 4 이상도. 2분의 파이, 사인 값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감소하죠. 그냥 감소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급수의 초기 몇 개 항은 급수의 수렴 발산에 영향을 전혀 못 주는 겁니다.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사인의 루트 n분의 파이. 이거 0이죠. 그죠? 그리고 부호가 교대.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니은도 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수렴 반경을 물어봤는데, 자, 수렴 반경에 대해서, 요거는 좀 부드럽게 변하네요. 그쵸? 변하는 양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로 뭘 떠올릴 수 있냐? 수렴 반경을 구하는 공식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 실수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급수의 수렴 반경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은 양이 존재할 때 fx를 우리가 시그마 n은 0서부터 무한대까지 an에 여기 g라고 할까요? 복소수도 가능하니까 gn제곱 an은 c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하고 an하고 비율의 절대값이 수렴을 하면, 이게 존재하면, 이때도 얘가 어디? 0 무한대 존재하면, 그러면은 이게 수렴 반경은 뭐다? 수렴 반경이 R은 L분의 1이다. L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0. 0분의 1은 무한대로 봤을 때 1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급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면 그냥 만사 땡이에요, 그냥. 예. 어려운 문제는 이게 이제 구하기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파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fx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이건 0부터인데 이거는 왜 1부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 몇 개 항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네. 4의 n제곱 더하기 12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x의 2n제곱. 자,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거. x의 2n. 그러니까 홀수항은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홀수항이고 둘 중에 하나 짝수항이니까 이게 0 나오거나 무한대 나오거나 계속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거 존재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관점을 살짝 변화를 시키시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x제곱에 대한 급수로 이걸 보면 그러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수렴 반경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항 뭐죠?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3의 n 플러스 1 나누기 4의 n 플러스 1 더하기 12의 n 플러스 1. 사실요,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 n이 아주 크면 얘가 뭐처럼 생겼어요? 이거 뭐처럼 생겼죠? 대충 분모는 n이 아주 크면 얘가 주도를 하겠어요? 얘가 주도를 하겠어요? 값을 당연히 얘가 주도를 하겠죠. 3의 n제곱 훨씬 크잖아요. 이게 해봤자 이게 3의 n제곱이랑 비슷할 거란 거예요. 요것도 얘가 주도를 하잖아요. 12의 n제곱 주도를 할 거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4분의 1의 n제곱이다 이거예요. n 값이 크면. 예. 볼 것도 없이 이 극한값이 4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답안지 쓸 때도 이렇게 서술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4의 n제곱 더하기 12의 n제곱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개수만 보는 거예요. 그 수렴 반경 구할 때는. 자,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2의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12의 n제곱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자, 이거 복잡해. 이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쓰셔야 되냐면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는 분모 분자가 복잡할 때는 그러면 분모의 주도항으로 나눈다. 지수가 복잡하면은 로그를 취하고, 분수가 복잡하면은 분모 분자 복잡하면은 그러면은 분모의 주도항으로 나눈 겁니다. 자, 대체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러 항이 엮여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도항으로 묶어냅니다. 아시겠죠? 그건 또 나중에 나오면 하면 되고, 여기에 지금 분모가 누가 주도하냐? 여기는 12의 n제곱, 상수는 별로 상관없어요. 12 곱하기 12의 n제곱 안 해도 돼요. 12의 n제곱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는 3의 n제곱 주도하고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우리가 1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12분의 4의 n제곱 곱하기 4 더하기 12. 그죠? 여기는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12분의 4의 n제곱. 그죠? 여기는 3의 n제곱 나눠주면 3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 맞아요?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이제 0으로 가네요. 12 곱하기 여기는 1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제곱이 절대값이 자 여기서 저게 4분의 1이면 역수치해야 돼요. 4보다 작으면 그러면 수렴. x제곱의 수렴 방향이 4라는 거예요. x제곱이 4보다 크면 발산. x제곱이 4일 때는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즉 x 요게 2보다 작으면 수렴. x 절대값이 2보다 크면 발산. 따라서 수렴 반경은 2.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렴 반경은 2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성립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급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네, 마치겠습니다.